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 고영태 기억하실 겁니다. 펜싱 선수를 했고 가방을 만들었던, 근데 그가 고은 선생의 시에 등장한다? 그 가족이 등장한다? 그 얘기겠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윤경민 부장. 네. 고은 선생의 시에 어떻게 등장하는 거죠? 이게 제가 들고 나온 책이 만인부라고 고은 시인이 쓴 책인데요. 1986년부터 2010년에까지 걸쳐서 쓴 책입니다. 이런 책만 30권에 이르는데요. 그야말로 만인부입니다. 등장인물이 5,600여 명에 이르고요. 네. 시 자체만 해도 4,001편에 이릅니다. 여기에 고영태 씨의 아버님 이야기, 어머님 이야기, 가족 이야기가 2편에 걸쳐서 실리는데요.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영태 씨의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그 마을 사람, 새마을 지도자 겸 이장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 3명을 적재함이 있는 일바 픽업 트럭이라고 하는데 태우고 광주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오던 중에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에 이제 글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자, 만인보. 그러니까 이게 27권이거든요. 이게 네. 딱 한 편 쓴 게 아니라 수천 편의 시를 4,001편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네, 27권. 그러니까 권수로 뭐 이게 도대체 몇 권짜리입니까? 총 30권짜리 중에 27권에 네.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고규석 씨에 대한 얘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스토리인데요. 시의 이름이 아예 그 고규석으로 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태 씨 부친의 이름입니다. 네. 고규석. 거기에 보면은 광주 얘기가 나오는데 5월 21일 날 광주에 볼일을 보러 가서 영 돌아올 줄을 몰랐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장 노릇, 새마을 지도자 노릇, 소방대장 노릇, 예비군 소대장 노릇, 동네방네 이 소식 저 소식 다 꿰었지. 아버지가 그런 이제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고요. 네, 전남 담양에 살던 그 아버지의 얘기입니다만 동네 소식 다 알던 그 사람. 그러나 담양에 있었는데 이제 광주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이제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딱 하나 몰랐던 거, 하필이면 5월 21일 5.18 사흘째죠. 광주에 볼일 보러 가서 영 돌아올 줄 몰랐지. 자, 계속 고은 선생이 고영태 씨 아버지 고규석 씨에 대한 시 인생을, 그의 삶을 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고영태 씨 어머니 이숙자 씨가 아들, 딸 5 놔두고 남편을 찾으러 나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광주교도소 안매장터에서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더기 속에서 짓이겨진 남편의 그 썩은 얼굴 나왔지. 아주 절절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시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아이 어쩌라고, 이제 5남매가 있었는데요. 5아이 어쩌라고, 이렇게 누워만 있어 속 없는 양반 하면서 절절한 시에 그 가족의 비극을 담았습니다. 자, 고규석 씨. 그러나 이 만인보 27권 속에 있는 고규석 씨도 있지만 이게 우연입니까? 고영태 씨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이 시에 담겨 있다면서요? 그 바로 다음 편에 나오는데요. 이숙자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숙자 씨는 이제 고영태 씨의 모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규석의 마누라 살려고 나섰다. 광주 변두리 방 한 칸 얻었다. 6가구가 수도꼭지 하나로 물 받는 집 방 한 칸 얻었다. 이렇게 절절한 사연을 담아서 실었고요. 그 이제 고영태 씨 이야기도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동안 딸 3 시집 갔고 아들 2 대학 갔고 막내놈, 여기서 막내가 바로 고영태 씨를 말하는데 펜싱 선수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걸고 돌아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고영태 씨는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땄죠. 98년이니까 그 당시 1998년 당시 금메달을 딴 고영태,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던 1980년 그 당시에 고영태 씨는 굉장히 어렸겠군요. 5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는 거는 잘 없을 것이고요. 고은 시인이 쓴, 물론 이제 어머니 가족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겠습니다만은 고은 시인이 어떻게 해서 그 고영태 씨의 가족사를 여기에 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인물들을 여러 해서 이 책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 내용에 바로 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뒤늦게 지금 알려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은 시인 1986년부터 2010년까지가 벌써 96년, 24년 동안 4,001편의 시를 써내려갔고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담아왔습니다. 자, 실제로 2010년에 이제 이 완간을 한 이후에 고은 시인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노름꾼과 시인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요금들 있지 않습니까? 5천 원 벌었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6천 원이나 7천 원 더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죠. 이게 천박한 게 아니라 시인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죠. 이런 끝나니까 술이 취했다가 이제 깬 것 같아요. 등에다 지고 초나 많이 등에 기름마 같은 거 좀 보셨습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텅 빈 등짝이 됐습니다. 개들랑 이런 데 난리가 생겨서 날아갈 생각, 그래도 좀 많습니다. 네,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서 날아갈 생각. 굉장히 시적인 설명을 해주는 고은 시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20몇 년 동안 4,001편의 시를 쓰면서 사람의 삶을 쭉 정리한 건데요. 근데 이 계기 역시 19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그것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1980년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내란음모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말을 들었다. 살아있다는 죄의식이 들었다. 현재 감방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죠. 나가면 죽은 이들 이야기를 시로 쓰자고 생각했다. 이 생각이 배경이 되면서 발단이 되면서 이제 만인보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우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자, 고영태 씨 그냥 펜싱 선수였고 동메달 땄고 가방 만들다가 최순실 씨랑 연결이 돼서 대통령에게 옷 공급하고 가방 공급하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군사정권 또 군사정권 그 박정희 대통령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고의적인 악감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약간의 네. 예측도 가능할 텐데 네. 고영택 씨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네. 지금 와서 뭐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 그것이 연결돼서 뭐 이거를 터뜨렸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고영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보면 바른 말을 하려고 항상 노력했던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다. 최순실 씨 옆에서 일하면서 야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성격상의 정의감에 발로해서 이런 어떤 폭로를 한 거지 아버지가 전두환 정권의 총칼에 돌아가신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고영태 씨는 그동안 확인 100%다 된 건 아닙니다만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 아니다 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그런 이면에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가족에 대한 아픔 그런 것들이 있었군요. 5살 시절 아버지가 전남 담양에 살다가 광주를 방문했다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그 일이 만인보에 실렸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보고 돌아옵니다.